문제요. 다음 글에 나타난 문화 이해 관점의 특징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이 문화 이해 관점이 뭔가를 먼저 분석해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눈, 코, 입이 작고 전체적으로 다소곳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미인으로 보았다. 한편 중국의 미인은 눈의 경우 검은 자위가 3분의 2, 흰 자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감싸야 하며 볼은 미륵보살의 볼처럼 풍만해야 한다.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미인은 눈동자와 눈썹이 검고 이마와 미간이 넓어야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회에서 미인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라마다 미인상이 다르죠? 비교론적 관점이죠. 비교론적 관점. 기억. 문화를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이건 총체론적 관점이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틀립니다. 1번, 2번 지우고요. 니은.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유용하다. 비교론적 관점이죠. 네. 예전에 수능에서는요. 타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타문화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교론적 관점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비교해서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태도지 타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깜빡 속기 쉬워요. 니은번 받고 디귿번. 문화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죠. 미인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모양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죠. 니을번. 문화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건 뭐죠? 문화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단절 없이니까 유기적으로 이런 말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유기적으로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본다. 총체성, 총체론적 관점으로 봐야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그림은 문화 이해 태도를 도식화한 겁니다.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고 가에서 다는 각각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두 개를 묶어서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 절대주의하고 문화 상대주의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서로 다른 문화 간 우열이 있음을 인정하면 뭐예요? 문화 절대주의죠. 근데 이제 문화 절대주의는 또 둘로 나눠지죠. 자, 두 번째 질문. 의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예 하면 타문화주의. 아니요 하면 자문화주의. 그럼 가는 뭐예요? 네, 상대론적 관점이죠. 가가 상대론적 관점. 나다는 절대론적 관점 중에 나가 자문화주의, 다가 타문화주의가 되겠죠. 자, 그럼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가는 문화 상대론. 문화 간의 동질성을 강화시킨다. 네?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자. 이질성을 인정하자 이것이니까 틀렸고. 나는 자문화주의죠. 타문화 고유가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문화의 고유가치를 강조하는 거겠죠. 다가 타문화주의죠.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이거 상대론적 관점이니까 가라고 봐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인가 보네요. 나는 다에 비해 나가 자문화주의죠. 타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적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문화주의. 그러니까 자문화주의가 팽창하면 문화 제국주의가 되고 문화 제국주의 때문에 국가 간의 문화적인 갈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번. 문화 이해 태도 A에서 C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에서 C는 각각 자문화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중에 하나다. 7번하고 비슷하네요. 자, 첫 번째 질문.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한다. 예 하면 상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A가 상대론적 관점이고요. B와 C는 절대론적 관점이겠죠. 두 번째 질문.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판단한다. 예 하면은 자문화주의죠. 그러니까 C가 자문화주의고요. B는 타문화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 찾을 수 있겠네요. 기억. A는 B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A가 상대론적 관점이니까 맞네. 기억법 맞아요. 그러면 이제 3번, 4번은 지우고, 니은밭. B는 타문화주의였죠? B가 타문화주의고, C가 자문화주의였죠? 그러니까 B는 C와 달리 선진 문물 수용은 용이하나, 타문화주의니까 맞고,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맞네. 니은밭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디귿은 C는 B와 달리 문화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C나 B나 모두 문화 절대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문화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 같이. 그 다음에 리을번에 C는 자문화주의는 A, B와 달리 문화를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절대론적 관점인 B하고 C입니다. B하고 C가 문화를 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죠. 9번 문제. 다음 사례와 관련된 문화 이해 관점. 농촌 인근에 공장이 건설되자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다. 공장 주변의 유락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주민들 간 접촉 빈도가 줄고 지역의 공동체 놀이 문화도 쇠퇴해갔다.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적 생활 양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문화의 변동성이죠. 문화의 변동성으로 인한 문화의 총체성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문화 이해 관점이니까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중에 총체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1번. 문화를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맞잖아요. 총체론적 관점. 정답. 나머지 뭐 별 의미가 없고요. 넘어갈게요. 세 번째,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이게 이제 전체 문화와 부분 문화, 즉 하위 문화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번. 다음 글에 내재된 개념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값은 중국 땡땡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주류 문화인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감의 유지에 관해 연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집 밖에서는 중국어를 구사하지만 가족끼리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평상시에는 한민족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음식도 즐긴다.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 등의 한민족 전통 음식을 먹으며 명절을 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동화는 아니죠? 문화 접변 맞나요? 그렇죠. 서로 다른 문화가 전면적으로 만날 때 문화 접변이 나타나고 자극 전파는 이게 발명이 결합되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 하위 문화, 즉 부분 문화로 이해해야겠죠? 중국에서의 이 조선족의 부분 문화, 하위 문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 접변과 하위 문화가 그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11번.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어른들의 시각에선 청소년들은 다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화는 크게 다르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문화는 다르고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남녀 공학 인야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여기 전체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가 있어요. 한국 문화가 또 여러 문화, 서브컬처, 하위 문화로 구성이 되죠. 이를테면 지역 문화, 지역 문화도 이제 뭐 도시 문화, 농촌 문화 나눠지겠죠. 세대 문화도 이제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뭐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직장 문화, 회사 문화, 군대 문화,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 문화도 포함이 되죠. 반문화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세대 문화 중에 또 여기 청소년 문화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는 한국 문화의 서브컬처죠. 하위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 문화를 놓고 보면 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 다니는 청소년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문화가 다르고 여학생 문화와 남학생 문화가 다르고
남녀 공학인 문화가 다르고 또 중학생 문화하고 고등학생 문화하고 대학생 문화가 또 다르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될 때도 있고 하위 문화일 때 한국 문화 속에서는 하위 문화지만 청소년 문화는 또 다양한 하위 문화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위 문화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청소년 문화 전체 문화도 될 수 있고 하위도 문화도 될 수 있다. 그게 1번에 하위 문화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됐고요. 12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이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일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비슷한 연령, 동종의 직업 집단, 동일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집단 등을 기초로 하여 그 구성원들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들만의 문화이다. 서브컬처입니다. 하위 문화. 부분 문화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하위 문화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자, 기억. 전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기억번 땡. 1번 지우고 2번. 지배 문화에 대해 반문화의 성격을 띈다. 이것은 하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가 전부 반문화의 성격을 띠는 건 아니잖아요.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하위 문화입니다. 그 다음 특정한 집단이나 법률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바로 하위 문화겠죠. 부분 문화, 하위 문화. 4번 정답. 그 다음에 문화 변동. 문화 변동도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문화 단원에서는 문화 변동도 출제 비중이 좀 높아요. 그 흐름은 이거죠. 문화의 속성 중에 네 번째가 변동성이었죠. 문화의 변동성에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만, 이 뼈대만 잠깐 정리하면 이 안에서 이제 출제가 될 텐데요. 문화 변동의 요인을 보면 먼저 내재적인 요인이 있고요. 위재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재적인 요인에 발견, 발명이 있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1차적, 2차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재적에 전파가 있는데 이 전파 또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로 나눠진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를테면 문화의 자연적 변동 대 의도적 변동.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문화의 진화에 대해서 단기간에 걸친 문화의 개혁. 근데 이 중에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의도적이고 개혁적인 문화 변동.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으로 말하면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문제감으로. 문제감으로는 여기죠. 내재적 변동과 위재적 변동인데 이 위재적 변동을 이렇게 표현해요. 접촉적 변동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내재적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내재적 변동이 일어나고요. 위재적 전파에 의해서 접촉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접촉을 하는데 다른 사회의 문화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부분적이 아니라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전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문화 접변이라는 개념을 써요.
문화 접변. 근데 문화 접변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민을 가는 경우, 이민, 유학을 가는 경우, 선교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강제, 전쟁, 식민 지배. 그 자발적인 경우에는 쉽게 배우죠. 쉽게 이제 융합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물질적인 것은 쉽게 융합이 돼요. 근데 비물질적인 것.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시험 문제 언급됐던 거, 뭐 창씨개명이라든가, 신사참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운동, 거부, 복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 접변의 양상. 세 가지죠? 이거지. A 더하기 A, A 더하기 A, B. 이거 뭐예요? 문화 공존, 문화 병존,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거, 코리아타운. 그러니까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가 만나서 A가 돼요. 그러니까 A 문화는 그대로 정체성이 유지가 되지만 B 문화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돼버린 거예요. 문화 동화. 문화 동화. 그러니까 문화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문화가 인디안 문화를 말살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은 한족 문화가 오랑캐 문화를 말살시켜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여기에서 A 문화와 B 문화의 성격이 같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융합이라고 그러죠. 융합. 퓨전 음식 생각하세요. 햄버거 플러스 김치버거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택견 플러스 쿵푸 태권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 문화하고 페르시아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뭐 헬레니즘 문화 이런 거. 인도 거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를 거쳐서 우리 석굴암까지 왔잖아요. 석굴암에 있는 부처상 보시면 머리가 곱슬머리로 돼 있잖아요. 이건 그 불상이 이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걸 간다라 불상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처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동양인 얼굴이잖아요. 근데 저쪽 동남아 쪽에 가보면요, 이게 서양인의 얼굴에 부처가 나와요. 간다라 불상이라 해가지고 길쭉해요. 서양인. 그리고 곱슬머리. 이게 다 짬뽕 든 거거든. 혼혈 든 거잖아요. 알렉산더 때문이죠. 알렉산더. 이게 이제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 그럼 이렇게 문화가 변동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아놈이겠죠. 문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보다 보면 이제 사회가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노미는 뒤르케미 아노미로 봐야 됩니다. 머튼의 아노미가 아니에요. 뒤르케미 아노미. 그 다음에 문화 지체 현상이나 또는 기술 지체 같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화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 교과서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사제선다형 내기 딱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초로 13번 갑니다. 13번. 가나의 문화 변동 사례에 나타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나 너무 급격히 보급되어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즉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등이 그 예인데, 이는 공동주택 사용에 대한 예절이나 질서에 미처 정립되지
질서가 미처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문화지체예요? 기술지체예요? 문화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빨리 변하고 비물질이 못 따라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비물질이 빨리 변하는데 물질이 못 따라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요. 이제 법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죠. 이제 다 화장해야 돼요. 매장 못 합니다. 법으로. 법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된 봉분도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거 없애야 돼요. 법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해가지고 이제 낙골당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봉분 있는 이 묘지 같은 것도 이제 머지않아 못 봅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법도 바뀌어지는데 화장량이 모자라는 거야. 이것은 기술지체죠. 우리의 의식은 빨리 변했는데 물질적, 기술적인 것이 못 따라가는 것이죠. 기술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번은 문화지체라는 내용이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고요. 나번을 보니까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메는 영국 선교회의 영향을 받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 부시메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웃 부족에게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함으로써 선을 표하는 관습을 가지게 되었다. 아, 부시맨이 영국 사람의 영향을 받았네요. 영국 선교. 이거 봐요. 여기 있네. 선교. 자발적 문화접배이죠. 자발적 문화접배니까 쉽게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넘어갑니다. 자, 수능에서 나왔던 그림.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이거 공부거리로 참 좋은 문제 같아요. 그림은 값이 문화 변동의 원인을 유형화한 건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자, 문화 변동의 원인 크게 두 가지죠. 내재적 요인과 의제적 요인인데, 자, 내재적 요인은 또 두 가지죠. 발명과 발견과 발명인데, 기억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발명이고, 새로운 요소를 찾아낸 것이니까 발견이겠죠. 발견. 그 다음에 의제적 요인인데요. 인간 요인과 매체 요인인데, 매체 요인이 바로 간접 전파겠죠. 그 다음에 저 위에 디귿번,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지 못한 인간적 요인, 이게 직접 전파죠. 사람이 직접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자극 전파죠. 그러니까 한자가 중국에서 전래되었어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일본에서는 가나문자, 가다카라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돼요. 1번. 김치 스파게티. 이거 뭐예요? 문화 융합이면서 자극 전파로 봐야겠죠? 니을로 봐야 됩니다. 김치 스파게티, 불고기 피자는 자극 전파 또는 문화 융합. 기억이 아니라 여기서만 찾는다면 니을번으로 봐야겠죠? 자극 전파. 그 다음에 2번. 플라스틱을 생산하여 특허를 낸 것은 발명이죠? 발명.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이래요.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래요. 인류가 역사상 발명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은 플라스틱이랍니다. 플라스틱이 없었으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문화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때문에 역공을 당하게 됐죠.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2개 쳐놨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땡땡이라는 사람이 땡땡이 미국을 다녀와서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디귿. 직접 전파. 맞죠? 뭐 학설에 의하면 뭐 윤복희다 이런 얘기 있는데 아직 검증은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활의 원리를 이용하여 현악기를 만드는 것은 2차적 발명이죠. 2차적 발명이니까 기억 중에 2차적 발명이니까 4번도 틀렸네요. 3번이 맞네요. 15번. 자, 이것도 수능에서 나온 건데 이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우리 지방기인가에서 한번 출제했었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갑국과 을국이 문화 교류하고 그 문화 변동이 나타난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자, 지금 왼쪽에 갑국, 동그라미, 마름모, 사각형이 있어요. 동그라미는 의복문화, 마름모는 음식문화, 사각형은 주거문화래요. 근데 이제 갑국과 을국이 서로 달라요. 근데 교류하고 나니까 갑국은요, 자, 의류문화, 정체성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름모의 음식문화도 정체성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주거문화도 정체성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그 마름모 문화, 을국의 문화와 갑국의 문화가 두 개가 짬뽕이 됐네요. 문화융합이 돼 있죠. 문화융합. 문화융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국에서는 문화융합이 나타났고요. 을국을 보니까 자기 문화는 또 새카만 건데 어라. 먼저 동그라미 의복 문화는 갑국 문화를 그대로 모방해 버렸네요. 그러니까 새카만 동그라미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의복 문화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화 동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 마름모고 검정색 마름모가 같이 있죠. 근데 음식 문화는 문화 공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화 공존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름모 주거 문화도 문화 동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을국은 문화 정체성을 많이 상실해 버렸네요. 이제 맞는 거 찾아야 됩니다. 1번에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땡.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밖에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을국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죠. 2번.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그렇죠. 병국에서는 그 마름모, 음식 문화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답 2번이네요. 자극 전파는 찾아보기 어렵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니까. 오히려 그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보이죠. 그걸 자극 전파로 확대 해석할 수는 있어요. 새로운 거 나왔잖아요. 검정색하고 하얀색 합쳐져 가지고. 갑국은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하면 이건 틀린 건 아니죠. 을국은 완전히 틀렸고. 4번. 을국에서는 문화지체. 여기에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문화지체나 기술지체를 확인할 수 없어요. 1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 제시된 사례에 대하여 갑과 을의 견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양식 예복을 입고 식을 올린 후 패백을 드릴 때에는 전통 한복을 입는 경우. 갑. 이 사례는 문화 공존에 해당되는 사례야. 을. 이 사례는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야. 이렇게 구분한 주는 기준은 뭘까요? 서양식 결혼식하고 전통 한복을 입는 패백을 별개의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예식 자체가 하나로 보느냐 그 차이죠. 그럼 몇 번을 골라야 될까? 새로운 게 등장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1번.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는가 유입된 문화가 소멸되는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상관없고. 제3의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됐다면 문화 융합, 탄생되지 않았다면 문화 공존 이거잖아요. 정답 2번. 17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중국에서 시작된 국수는 고려 때 유학간 승려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국수는 우리 식문화에 빠르게 정착해서 전국 팔도에 국수 문화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이다. 각 지역에서 나는 재료와 특색 있는 조리법이 결합되어 다양한 국수가 만들어졌다. 북쪽 지방에서는 메밀과 전분을, 남쪽 지방에서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등을 사용한 국수 요리를 즐겼다. 충청 지방에서는 생선국수를. 그래요? 여기 충청도죠? 생선국수예요? 저는 생선국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어요? 경북 안동이나 전북 익산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콩이나 팥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콩국수? 콩국수인가? 자, 이렇게 국수가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다양하게 변화됐다 이런 얘기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기역은 물질 문화의 직접 전파이다.
뭐지? 기억이 뭐예요? 국수는, 그러죠? 국수는 물질 분화잖아요. 그리고 승려예요. 사람이 직접 들여온 것이니까 직접 전파다. 이번에 니은은 단기간에 변동이 일어나는 문화 계획이다. 맞나요? 니은이 뭐예요? 니은. 국수는 우리 식문화에 빠르게 정착되었다. 이게 지금 단기간에는 이건 문화 계획이 되려면은요,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경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 어딘지 아세요? 네, 블라디보스톡이죠. 블라디보스톡. 그 경비 별로 안 들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싸고, 한 3박 4일이면 다 돌아요. 3박 4일. 근데 2박 3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3박 4일 가니까 골목까지 다 돌고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아파트를 하나 얻었거든요. 별로 안 비싸요. 한 15평이나 17평짜리 방이 2개고 거실이 하나 있고, 거기 이제 빌려서 그냥 브라질 그 자체 시내가 얼마 안 커요. 이 청주에 10분의 1이나 될까? 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다만 저기 무슨 섬 하나 있더라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섬은 좀 멀기 때문에 뭐 다리 건너가서 거기는 이제 택시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근데 거기 이제 그 아파트 하나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음식을 우리가 다 해 먹어야 된다고. 그럼 마트에 가잖아요. 한국 뭐가 다 있어요. 신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면, 뭐 한국인 과자, 우리 뭐 빼빼로네 무슨 뭐 한국에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거기. 쌀 사고, 그 다음에 김도 사고 해가지고 밥 먹는데 깜빡하고 간장을 산 거야. 근데 거기 누가 뒤져보니까 보드카를 먹다가 놓고 간 사람이 있어. 여기 우리보다 앞서서 머물렀던 사람인가 봐요. 보드카 반절 남았더라고. 근데 내가 비워버렸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생긴 병이 하나 있는데 이 소련 말로 써서 뭔지를 모르겠어. 조금 따라 그 맛을 보니까 간장이야. 지금 김을 싸먹어야 되는데 간장이 없었는데 마침 있더라고. 그리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사놓고 그냥 나갔는가 봐. 아이고, 그걸로 이게 간장으로 김을 싸먹었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간장이 아니야. 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아파트 아래 1층에 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더라고요. 구멍가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떨어졌대. 얼마 전까지 팔았는데 지금 떨어졌대. 그래서 그걸 제가 가져오려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중국 유학하는 친구 있잖아요. 야, 이거 아무래도 중국 간장 같은데 이거 중국에 가서 한번 사와봐라. 그랬더니 진짜 중국에 사왔어요. 근데 사왔는데 뭐라 하면, 야, 이거 중국 간장이 아니라 베트남 간장이다. 그러더라고요. 생선으로 만든 어간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또 처음 거기서 러시아에서 맛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 간장하고 전혀 맛이 다르고 생소하니까 그걸 4개가 묶여져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맛이 없더라고. 우리 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뭐든 이렇게 처음에 맛을 때는 좀 생소하고 그래서 이게 맛을 느끼는데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또 인터넷 한번 뒤져봤어요. 이게 좀 지저분하더라고. 베트남에서 그 생선 뭐 상한 것도 막 들어가 그런가 봐요. 이걸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간장이 베트남 어간장이더라고요.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직접 전파를 통해서 또는 간접 전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의 정답은 아까 2번으로 끝났죠. 3번은 2번이 틀린 거고 3번 맞나요? 디귿반. 전국 팔도에 국수 문화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다. 이건 자발적 문화 좀 맞고. 그 다음에 니을반. 충청 지방에는 생선국수 문화 융합사례다. 맞잖아요. 넘어갑니다. 18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가가 뭐예요? 문화 융합. 나가. 문화 동화. 다가 문화 공존. 이렇게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돼요. 1번. 가의 사례에는 가. 문화 융합.
미국에서 아프리카 음악과 유럽 음악의 요소가 결합하여 재즈가 등장한 것에 해당된다. 문화융합 맞네? 네, 문화융합. 2번. 나의 사례. 문화통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별도로 서양의학이 자리 잡은 것이 이건 문화통화죠. 그죠? 한의학하고 서양의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나가 아니라 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 다의 사례. 다. 문화 공존. 필리핀에서 따갈로어와 영어가 모두 사용되는 게 이게 바로 문화 공존 또는 병존이고요. 4번에 A 플러스 B의 원인에는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이동하여 영향을 주는 현상이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죠. 19번. 어느 신문에 실린 글인데요. 이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현상. 어떤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가? 나는 3년에 걸쳐 나뭇가지를 바로 톱밥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까지 받았다. 그래서 이 기계로 작업을 하기 위해 구청의 재활용 업체로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TV나 주위에서 자주 듣긴 했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참 당황스러웠다. 이 기계를 이용해 일을 하면 인건비를 15에서 20%가량 줄일 수 있을 텐데 이처럼 기계의 발전 속도를 법률이나 제도가 못 따라간대. 이거 뭐라고 해? 문화지체. 문화지체. 2번 정답. 20번. 다음 같은 문화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인터넷 활용이 증가했으나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화지체. 휴대전화 이용이 급증하였으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문화지체. 끝났죠? 몇 번 정답? 2번. 비물질 문화 요소는 물질적인 것보다 변동속도가 느리다. 반대로 되면 기술지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 사회 계층과 불평등. 여기 출제 비중이 좀 높은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도표 분석 문제가 가끔 나와요. 수능에 비해서는 자주는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도표 분석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그나마 조금 높을 거예요. 수능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은 2분까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만 우리는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틀만 여러분 이해해도 도표 분석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회 불평등과 계층 현상.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뼈대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뼈대만. 사회 계층과 불평등인데 이게 사회 구조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회 구조. 사회 구조가 이제 사회 불평등. 이 불평등 현상을 계층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계층 현상, 사회 계층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였죠? 두 가지였죠. 능력과 출신의 차이 또는 희소가치의 불공평 분배 때문이었잖아요. 능력을 강조한다면 기능론, 출신을 강조한다면 갈등론, 공평분배가 어쩔 수 없다면 기능론, 불가피하지 않아. 이건 불필요해. 필요 없어. 불필요하다면 갈등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계층 현상을 둘로 나누죠. 계층 이론하고 계급 이론 나눴어요. 계층 이론이 기능론의 입장, 계급 이론이 갈등론의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계층과 계급은 다르죠. 계층은 여러 차원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 학벌, 거주지, 재산 정도, 친구의 부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서열한 거죠. 근데 계급은 여러 차원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부와 권력을 갖는 거고,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면 부와 권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은, 농경사회에서 생산수단은 토지고,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은 자본이고, 정보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은 정보가 되겠죠. 이걸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합니다. 가진 자가 부르주아, 못 가진 자가 플로레타리아. 그러니까 사장님 계급, 사용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층 이론은 다원론에 해당이 되죠. 계급 이론은 이론론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원론이다 보니까 세 가지가 구분하죠. 부, 권력, 이심 가지고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심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는 있는데 권력이 없어. 권력은 없는데 또 이심은 있어. 이렇게 되면 또 이 사람이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원론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 지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이런 논은 이거 뭐였어요? 생산 수단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거죠? 근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계층현상. 이 중에 한 문제 좀 출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도표 분석 문제로 출제가 되면 계층 이동에서 이게 이제 계층 이동이 방향면에서는 뭐가 있죠? 방향면에서는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 그 다음에 범위면에서는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 그 다음에 원인면에서 개인적 이동과 사회 구조적 이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로 이 수직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도표 문제가 만들어져요. 도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도표 문제가 대부분 표로 주어져요. 표로 주어지고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 대부분의 표는 이렇게 주어져요. 이거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층이니까 상중하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 표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이것부터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 대각선을 쭉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부모가 상이니까 자녀도 상, 부모가 중일 때 자녀도 중, 부모가 하일 때 자녀도 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계층 세습이라고 해요. 그럼 계층 대물림 세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이쪽은 뭐예요? 부모가 중인데 자녀는 상이잖아요. 상승이동이죠. 부모는 한데 자녀는 상이잖아요. 상승이동. 여기도 상승이동이죠. 이쪽은 하강이동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모 쪽,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 계층 세습이라면 부모 쪽이 뭐야? 부모 쪽이 상승이동이고 자녀 쪽이 하강이동입니다. 자녀 쪽이 하강이동.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녀, 부모.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대각선 그려놓고 이건 세습이야. 그리고 이게 부모 쪽이니까 이쪽이 상승이동이고 이쪽이 하강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잘 봐야 돼요. 부모, 자녀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부모 쪽이 상승이동, 자녀 쪽이 하강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뼈대를 알아야 된다고. 이 뼈대. 나중에 이제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이 도표 분석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꼭 알고 가야 된다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할게요.